가 불을 뿜고 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 반도체 주식들을 아예 쓸어 담고 있고 버블의 어떤 초입에 와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TSMC보다 한 발 빠르게 3나노 공정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용했었던 건 테슬라가 요번에 삼성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미국에 던졌다라고 했었던 그 승부수가 먹혔다. 조진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모시고, 네, 대표님 모시고 또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또 정말 이 허를 찌르는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하다가 순식간에 이 코스피 지수가 또 3,400을 또 넘겼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상황에서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또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 있는지 알아볼 텐데 일단 추석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추석 전후 보면은 항상 좀 소강 상태라든지 조정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증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지금 코스피 지수가 뭐 불을 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뭐 몇 가지 동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적극적인 정부에서의 부양책,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도 그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최근에 나왔었던 소식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 있는 발언이었죠. 원래 50억이었던 걸 10억으로 했다가 다시 또 이제 10억을 50억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경제부총리의 최근에 이제 양도세 발언이 있었고 그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대한민국 시장을 끌어올렸다.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의 종목들을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정말 역사적인 코스피가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기업의 실적이 사실은 주요 기업들이 뭐 2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이 약간 둔화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증권사의 보고서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3분기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3분기는 실적이 좀 둔화될 우려는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3분기를 턴어라운드에서 4분기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동력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인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는 확실한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거시적인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들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의 흐름은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상승하고 가는 그러한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FOMC의 발표로 인해서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자금이 들어왔었던 자금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는 우상향하는 그림은 계속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상향으로 갈 경우에 내가 과연 어떤 종목의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수익이 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증시의 키워드가 지금 조방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조방원은 지주사, 금융, 조선방산 원전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반기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반바지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반바지로에서 로봇은 벌써 계속해서 큰 흐름, 상승 흐름으로 전개가 됐고 반바지의 반도체도 역시나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차 전지나 또는 바이오 섹터 두 섹터 정도만 약간 키 맞추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에는 반바지로의 섹터가 좀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반도체는 아직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물론 미국에서의 반도체 최혜국
우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지만 반도체 쪽이 사실은 HBM 쪽에 반도체를 계속해서 미국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의 관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 반도체 종목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이 시간 뭐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3분기 가이던스를 2분기보다 조금 더 올렸단 말이죠. AI 반도체가 계속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 같고요. 브로드컴에서의 실적 발표도 올해 AI 쪽에서의 매출이 60% 좋아졌다라고 하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도 AI 쪽에서의 매출이 60%가량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AI 쪽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이 정말 쇼킹한 그런 발표를 했죠. 사실 359%의 RPO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표했는데 이 359%의 그 RPO가 수주를 받았지만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픈 AI하고 400조가 넘는 정말 역사상 클라우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엄청난 최초의 그런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반도체 쪽에서의 섹터는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 섹터는 뭐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하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키 맞추기 형태의 바이오라고 하면 우리 증시가 올라갈 때 바이오 섹터는 일부 종목들만 좀 상승을 했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는 다 안 올라갔기 때문에 키 맞추기 형태의 바이오 섹터 종목들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의 어떤 ESS의 성장, 유럽 시장의 어떤 전기차들의 수요 폭발, 그로 인한 유럽 시장 쪽에서의 보조금 제도의 부활 이런 걸 따진다라고 하면 2차 전지도 4분기를 들어서면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로봇 섹터는 뭐 노란봉투법에 대한 얘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의 수혜가 되는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 분명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뭐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어려움 없이 올 하반기 반바지로의 섹터 안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말씀해 주시면서 주요 섹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훑어주셨는데 뭐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좀 더 이 투자 아이디어를 구체화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보니까 이 반도체 주식을 엄청나게 쓸어 담았거든요. 앞서서도 뭐 삼성이랑 SK하이닉스 신고가 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외국인의 그 수급이 유입돼서 이제 발생한 일이죠. 덩달아서 이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올랐는데 확실히 좀 하반기 반도체 주식이 좀 주도주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 반도체 주식들을 아예 쓸어 담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SK하이닉스나 또는 삼성전자가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약 한 20조 가까운 18조 정도 불어나는 정말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 러브콜을 반도체 쪽에서 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핵심 동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핵심 동력은 뭐냐? AI 산업의 성장인 것 같아요. 근데 AI 산업에 대한 성장을 놓고 봤었을 때 누구는 버블이다 또는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지금 보시는 표는 왼쪽의 표가 IT 버블 당시의 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 현재 M7 종목들,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밸류 값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왼쪽의 밸류 값, 그러니까 PE 값을 보게 되면 뭐 69도 있고 200도 있고 90도 있고 굉장히 그 IT 버블 당시의 밸류 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면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이러한 종목들의 밸류 값은 지금 현재 30, 32 정도 되고요. 테슬라의 밸류 값이 150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하나만 빼고 놓고 보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알파벳 같은 경우에 밸류 값이 22, 3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네. IT 버블 당시에 밸류 값은 뭐 60도 있고 90도 있고 40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밸류 값을 놓고 따졌을 때는 아직은 버블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밸류 값에 대한 비교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러면 이 버블장 IT 쪽에서의 특히나 AI 반도체 쪽에서의 버블이 현재 맞냐 아니면 어느 정도 와 있냐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IT 버블의 어떤 초입에 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충분히 더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쓸어 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랠리의 뭐 어떤 핵심 동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쓸어 담는 거 굉장히 좋은데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쪽에서의 뭐 지금 버블의 초입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AI 기술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상용화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는 동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HBM이라든지 AI 관련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성장 동력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또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HBM3 이뿐만 아니라 차세대 6세대 HBM4에 대한 것도 지금 엔비디아의 샘플로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HBM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두 양강구도 체계가 계속해서 HBM 쪽에서의 AI 반도체의 특수를 활용해서 수주가 계속 증가된다라고 하면 매출도 좋아질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익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AI 기업들의 어떤 투자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성장은 물론 AI 쪽에서의 투자가 계속해서 미국의 AI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줄이지 않고 계속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환경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뭐 반도체 섹터 특히 대장주들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 속에서 뭐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죠. 그 뒤를 따르는 게 뭐 AMD 뭐 그리고 나서 인텔 같은 부분들이 추격을 하고 있지만 네. AMD하고 인텔하고는 사실 엔비디아하고 좀 결이 다르면서 좀 멀어지고 있는 엔비디아 독주가 앞으로 계속 되지 않을까 싶고 3분기 가이던스 발표했던 걸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계속해서 돈은 잘 벌고 있구나. 앞으로도 돈은 잘 벌겠구나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러브콜을 계속 볼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물론 HBM 쪽에서의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 메모리 쪽에서도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안정세가 올해부터 찾아왔고 하반기에서는 디램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초 체력이 좋아진다라는 거고 기초 체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전개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제 반도체라고 해서 모두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술력.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냐. 두 번째는 점유율을 얼마만큼 잘 갖고 가는 그런 기업이냐. 세 번째는 실적 개선이 뚜렷한 기업이냐. 요 세 가지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얘기 좀 더 해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TSMC에 앞서서 2나노 공정을 미국에 적용할 예정인데 이 테슬라의 수주 물량을 좀 안정적으로 잘 생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쪽을 볼 경우에 TSMC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추격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추격을 하는 입장인데 요번에 이제 좀 중대한 승부수를 좀 던졌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그 중대한 승부수가 네. 뭐냐면 미국 최초로 2나노 공정의 양산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삼성으로서는 정말 그 승부수를 던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TSMC가 사실은 올해 대만에서 2나노 양산을 시작을 했고 이걸 물론 이제 삼성이 세계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은 놓쳤어요. 놓치게 됐는데 삼성의 전략은 뚜렷한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거기에 있는 것 같고 또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가지고 뭐 AI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의 핵심이 미국이니까 미국 쪽에 전력을 다하자라는 그러한 핵심 전략이 진행이 된 것 같고 TSMC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발 앞서서 3나노 공정을 통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용을 했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TSMC보다 한 발 빠르게 3나노 공정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용했었던 건 사실 TSMC는 2나노부터 적용을 했는데 이 3나노 적용했었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물량을 확보할 때 3나노 공정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공정을 통해서 수율을 확보했고 그 확보된 걸 통해서 테슬라가 수율이 확보됐었던 데이터를 통해서 이번에 2나노를 사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FSD에 대한 또 도조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테슬라하고의 23조 원에 해당하는 초대형 계약을 맺게 됐었던 건 어떻게 보면 이 계약의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삼성에 대한 기술력을 신뢰하지 못했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테슬라가 요번에 삼성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삼성의 2나노 공정에다가 맡겼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신뢰를 얻어냈었던 신뢰의 한 부분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미국에 던졌다라고 했었던 그 승부수가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동안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의 삼성의 가장 고심은 어떤 거였냐면 대형 고객사가 부재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형 고객사, 테슬라를 통해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는 요 세 가지 측면들을 모두 다 삼성이 얻게 돼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전략에 먹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삼성전자가 요 테슬라의 막대한 물량을 차질 없이 수율을 맞춰서 생산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관건인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3나노 공정에서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공법을 적용해서 수율을 높였기 때문에 테슬라가 사인했었던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2나노에서도 가능성 있게 수율을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슬라 역시 삼성의 어떤 충분한 계획이라든지 수율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당연히 했을 거고 극적인 반등의 기회를 좀 맞았다라고 삼성전자 이번 기회를 정말 잘 살려서 그동안 HBM 쪽에서의 삼성의 그 어떻게 보면 네임밸류에 기스가 났잖아요. 네, 기스가 난 부분들을 이번에 파운드리 쪽에서 잘 살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뒤집어서 SK하이닉스에 밀렸던 부분들을 재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